증권사 리포트와 또 가상화폐 시장까지도 여러분들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우리 시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여러분들 투자의 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선정해온 5개의 종목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5개의 종목군들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에 여전히 모멘텀 가져가고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항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에 관한 하나투자증권의 의견은요. 좋은 쪽으로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합병에 관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메가 캐리어 초입기에 나섰다라는 그런 모멘텀, 밸류적인 측면들이 가져가고요. 그에 따라서 연간 영업이익률들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항공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적자입니다. 3분기까지만 집계를 해봐도 무려 600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개선 구조가 시급하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한 이후에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2027년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반영들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장거리 노선에 관한 엄청난 경쟁사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시장의 밸류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상향 조정됐을까요? 기존에 27,000원에서 33,000원까지 큰 폭으로 올려 잡은 모습까지도 여러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방향성 보여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도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관련한 리포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2차 전지 밸류에 맞춰서 본다면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장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만 계속 생산을 했다가요. 어느 정도 좀 저가 제품들, 표준형 제품들을 생산을 하면서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만 집계를 해본다면 대부분의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과는 다르게요. 무려 성장률이 300%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었던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2차 전지에 관한 캐즘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대주전자재료는 다른 양상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수정이 됐을까요? 목표 주가는 다시 신규 편입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의 목표 주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편입되지 않았던 종목에서 다시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편입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KT는 SK증권에서 관련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KT가 사실 이번 4분기에 영업이익에 관해서 적자를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대규모의 구조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구조 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그러니까 일시적인 밸류에 관해서는요. 바로 다음 분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KT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도 대규모의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업이익 적자였던 것들이 바로 다음 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장기적인 밸류에서 봤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 있습니다. AI 관련한 모멘텀 가져가면서 MS와의 협업도 강조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표 주가 어떻게 수정이 됐을까요? 48,000원에서 58,000원까지 올려 잡은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 종목도 볼 텐데요. 화성엔터프라이즈와 현대제철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디다스에 관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 벤더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성엔터가 아디다스에 관한 벤더사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4분기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요. 가이던스를 계속 상향 조정했습니다. 즉 굉장히 매출이 잘 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화성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의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면서도 최근에 스테디셀러에 관한 생산에 돌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출 확대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많은 리포터들이 나왔지만요.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터들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승엔터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3,000원으로 올려잡으면서 소폭의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내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보시면서요. 전반적인 철강업체에 관한 우리 다양한 힌트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증권가에서는 바라봤습니다. 역사적인 최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밸류적인 측면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강 업체들은요. 업황 개선이 어렵다라는 분석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얼마 전에 중국 측에서 지준율 감소와 같은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내수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철강 업종들은 중국의 내수와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 내수가 살아나야지 철강 업체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달 전쯤이었나요? 산업 리포트 통해서 철강 업종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철강 업종들이 밸류를 받기에는 그 시간이 조금은 길어 보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수정 목표가도 28,000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 조정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가 리포트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살짝의 조정세 나왔지만요. 주말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96,500달러 선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마켓캡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상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ETF에 관한 유입률에 있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가격으로는 1억 3천만 원 선을 회복해주면서 계속되는 탄력세를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전 전고점을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되는 시장의 방향성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알트코인 이야기들 쪽으로 한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 3위로 등극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죠. 리플에 관한 다양한 시장의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차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3위로 등극하면서 테더의 시가총액을 앞질렀는데요. 리플은 ETF에 관한 기대감들도 있지만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금 상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한다면 달러 연동으로 우리가 코인을 바꿀 수 있는 코인을 이야기하는데요. 테더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굉장한 강자를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리플이 다시금 도래하면서 테더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끝은 어딜까요? 많은 투자자분들 현재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사실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3,6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ETF에 관한 유출량만 놓고 본다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쪽으로 관한 유입이 더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고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유입량을 앞질렀던 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수급들이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가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도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반면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세를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22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밈코인들은 또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지금은 조정이지만 0.43달러 선 나타내면서 일주일간의 상승률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현재 연출되고 있고요. 아발란체 코인이 오늘 시장에서는 5%가량 상승하면서 알트코인 상승을 조금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더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리플 아랫단으로 위치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지금 질서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도 현재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트론코인도 보겠습니다. 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비교적 시가총액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현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모멘텀들도 이어져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식들도 전해졌었죠. 사실 이런 이슈가 코인 시장을 들썩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해서 저도 물음표를 남겼었는데요. 한국 투자자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이끌면서 오늘 코인 시장에 좋은 온기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들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